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다시 늘어 13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 13명이 늘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674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지역사회 발생은 6명, 해외 유입은 검역 단계 4명을 포함해 7명입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총 1,006명으로 전체 9.4%였습니다. 또 해외 유입 확진자 중 61명은 국내에서 모두 157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한 4월 1일 이후 입국자 중 현재까지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없다며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되 경제활동 침체와 서민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강도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야외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프로야구처럼 밀접 접촉이 가능한 실외 시설은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계속 차단합니다. 유흥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학원과 종교시설은 들 수 있으면 운영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운영할 땐 방역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설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용시험과 자격시험은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험 당일 출입구 단일화와 발열 체크 등을 이행해야 하며 시험장 안에선 응시자 간에 최소 1.5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재개를 위한 방역 수칙을 마련해 모레부터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서울에서는 오늘은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이 폐쇄 20일 만에 오늘부터 부분 개방됩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사는 20대 남성이 무증상 상태에서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자녀 집에 머무르던 80대 남성이 진료차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어제 48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6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확진자가 1명, 경기에서는 2명 늘었습니다. 어제 인천에서는 미국에서 귀국한 28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55살 남성이 어제 확진됐습니다. 이 남성은 모친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의정부 성모병원에 머문 뒤 확진 판정을 받은 5자매 중 1명의 배우자입니다. 이로써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 성모병원은 병원 폐쇄 20일 만인 오늘 부분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응급분만과 중증 외상, 급성기 심근경색, 뇌경색 증상이 있는 응급 환자는 오늘부터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음성 판정 기록이 있어야 하며 호흡기 환자는 당분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래 진료도 일부 재개되는데 병원으로부터 미리 안내받은 재진 환자만 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한편 문화운동시설을 예배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에 논란이 된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자진해서 예배당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도민 1명당 10만 원씩 주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오부제 시행에도 수십 명이 대기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추가 확진자가 연일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혜미 기자,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3명입니다. 대구 1명, 경북 2명인데요. 대구에서는 스리랑카인 유학생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는 예천과 안동에서 각각 1명씩 나왔는데 이들은 기존 예천 확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경북은 지난달 말부터 3주째, 대구는 지난 8일부터 13일째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와 의료진 등 115명이 집단 감염돼 폐쇄됐던 청도 대남병원이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폐쇄된 지 2달 만인데요. 청도 대남병원은 정신병동과 응급실을 제외한 일부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추가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확진자의 세부 동선은 오늘부터 다시 공개합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고 감염이 우려되는 공공장소에 한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범시민위원회를 발족해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방역 대책과 시민운동, 돌봄, 경제 등 10개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규칙을 마련합니다. 또한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고 2,000병상 이상의 전담 병원과 3,000실 이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정임입니다. 한 달 가까이 지역 내 감염이 없었던 부산에서는 어제 하루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두 확진자는 부녀 사이인데 각각 병원과 학교 종사자여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도훈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추가 확진자는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인데 이 두 사람은 부녀 사이입니다. 20대 여성은 간호사인데요. 이 간호사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부산의료원에서 대구에서 이송된 중증 환자 9명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즉각 이 병원의 의료진과 직원 등 800여 명에 대한 긴급 검체 조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산의료원은 간호사가 일한 병동의 일부 층을 부분 폐쇄했고 외래 진료는 전면 중단했습니다. 간호사의 아버지인 50대 남성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접촉자 130여 명 중 80여 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5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교회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 이 남성이 교직원으로 일하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도 임시 폐쇄됐고 밀접 접촉자 3명에 대한 검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 교직원은 자율격리에 들어갔고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간호사인 딸이 먼저 감염된 뒤 아버지에게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간호사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선 26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지만 집단시설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이도훈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의에 돌입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이 쟁점입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 재난지원금은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상위 30%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선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하지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은 총선 기간 약속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 당정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지원금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20대 국회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추경안 처리를 마쳐 다음 달 초엔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여야는 총선 기간 재난지원금을 하위소득 70% 가구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공언했지만 국채 발행 여부 등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곤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대폭 흔들어 놓는 그런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 공백 상태인 통합당은 비공개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 체제로 당을 전환하고 다음 달 초 차기 원내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이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학에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540만 명의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올해 첫 고교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학교가 아닌 집에서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했습니다. 1학년은 학교별로 온라인 입학식도 했습니다. 1, 2학년은 IT기기 조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EBS TV 방송과 학습구루미를 통해 원격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개학 대상자는 모두 146만여 명. 앞서 온라인 개학을 한 초중 고등학생까지 합하면 모두 540만 명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EBS에 따르면 이날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약 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차 온라인 개학 첫날이었던 지난 16일 67만여 명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숫자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온라인 접속 지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학년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아무래도 접속하는데 오래 걸려서 1교시는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한편 오는 24일 올해 첫 고교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치르기로 결정됐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당일 등교가 불가하게 되어 오프라인으로는 시행이 곤란하게 되었고 시도교육청 협의 결과 학사 일정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수능 실시도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24일 당일 학생들은 학교에서 문제지를 받은 뒤 각 가정으로 가져가 시험을 치릅니다. 이번 시험은 채점과 성적 처리를 하지 않고 출석 처리만 가능해 사실상 평가는 취소된 겁니다. 학력평가 시험일은 애초 지난달 12일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4차례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외식업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유 주방부터 새벽 배송까지 바뀐 음식점들의 모습을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이 몰리는 평일 점심시간. 수제버거 전문점에서는 가꾸운 하트 모양 빵 위에 고기가 올라가고 바로 옆 한식점에서는 갖가지 채소를 넣고 잡채를 볶습니다. 20여 곳의 음식점들이 모여 방 하나 크기 정도의 조리 공간을 각각 쓰는 공유 주방입니다. 먹는 공간은 없애고 배달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30% 정도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 배달로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을 창출할 수 있겠다고. 최근 코로나19로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업하고 공유 주방에 입점하고 싶다는 문의가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공유 주방은 이제 그 초기 비용 쪽에서도 부담이 없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만들고 싶은 가게를 이제 미리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배달이 화두가 되면서 방식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17년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음식점. 대표 메뉴를 간편식품으로 개발해 새벽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방문 손님이 줄면서 먹는 공간을 줄였고 대신 새벽 배송 메뉴를 늘리면서 주방은 확장했습니다.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러한 외식업, 이 공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빠른 시장 변화 속에 외식업 역시 전통적인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국 의회가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는 360조 규모의 예산 법안을 이번 주 초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는 이번 주부터 봉쇄 완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 법안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360조 원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We're very close to a deal today, and I'm hopeful that we can get that done. We work together in a bipartisan way, springing from that and making it more effective and stronger. 앞서 42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긴급 대출 자금은 2주 만에 소진됐습니다. 미국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야는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를 놓고 열흘 넘게 맞섰지만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여론에 밀려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예산 법안이 이번 주 초 상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7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텍사스와 버몬트주 등 일부 주는 이번 주부터 봉쇄 완화를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지사들은 경제활동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핵심은 코로나 검사 역량 확보와 확진자 동선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States have to do what they have to step up on testing,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to step up on testing.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불량 진단키트를 양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CDC의 진단키트가 정제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CDC가 검사 장비를 제조할 때 자체 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글로벌 항공업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항공기 22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미 CNBC 방송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항공기 리스 회사인 BOC 에비에이션과 항공기를 매각 후 이를 다시 빌려 사용하는 리스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잇따라 운행 감축 조치를 취해왔으며 5월까지 운항을 90%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항공사들은 지난 14일 미 재무부로부터 약 30조 4천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재무부는 지원 대가로 각 항공사에서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권을 받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말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편지도 보낸 적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했지만 편지를 받은 시점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먼저 언급하며 따뜻한 편지가 왔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친서를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문 대통령에게 미리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발언이 있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어젯밤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오고 간 친서들에 대해 회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 우리 최고 지도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무근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미국 지도부의 의도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미 지도자들 사이 관계는 결코 아무 때나 여담 삼아 꺼내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며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김 위원장의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고 지난달에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협조할 의향을 친서를 통해 전달한 사실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입할 수 없다며 은행 간 통지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이란 인도적 교역은 전신환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한 시중은행이 지난주 이란 은행에 보낸 통지문을 이란 보건부 자한푸르 대변인이 공개했습니다. 이 통지문에는 국제 제재 때문에 수입 신용장을 인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란이 한국산 진단키트 53억 원어치를 수입하겠다며 지급 결제 준비를 의뢰했지만 한국 시중은행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자한푸르 대변인은 미국의 범죄적인 압박 때문에 인도적 거래까지 막혀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 이란과의 인도적 물품 거래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수입 신용장 방식에 대한 규제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이란 한국 대사관 측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이란 인도적 교역은 수입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고 전신환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라서 이번에 공개된 은행 통지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진단 키트 수출은 이르면 이달 말을 전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 2천여 명, 사망은 5,100여 명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코로나19와 유엔의 대북 제재로 그동안 문을 닫았던 중국 내 북한 식당 일부가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배달 서비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오세균 특파원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 있는 한 북한 식당입니다. 2층 복도엔 북한 종업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문을 닫았던 북한 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태양절인데 특별 서비스가 있나요? 네. 뭐가 있어요? 태동감이 있죠. 어? 태양절 아닙니까? 식사를 마치자 노래 공연도 선보입니다. 여기 나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어요? 아닙니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으면은 북한에서 어떻게 넘어왔지? 나 너무 시중입니다. 저녁 시간 외부 불을 모두 끈 이 북한 식당은 출입구에 배달 서비스 안내문까지 붙여놓았습니다. 배달 같은 거는 된다? 예, 배달도 되고 와서 식사해도 됩니다. 이양하고 와서 식사해도 됩니다. 북한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말 국경을 폐쇄하면서 북한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북한 종업원들은 그동안 식당 내에서 영업 재개를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문을 닫았던 북한 식당 중 일부가 문을 다시 연 것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졌고 유엔의 대북 제재도 다소 느슨해졌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북한 종업원들에게 중국 정부가 3개월짜리 문화예술 비자로 바꿔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있는 사람들, 봉사원들이 신청 기록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부분들은 안 돼. 북한이 중국에 보낸 근로자는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발달 장애인들은 사실상 집안에 고립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치료는커녕 일상마저 빼앗겨버린 이들의 사연을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달 장애인인 17살 이모군은 학교와 복지관 모두 휴원하면서 외출길이 막혔습니다. 바깥 구경은 베란다에서 내다보는 게 전부인데 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상동 행동이 더 늘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고 현재 장애 복지 시설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개인 사설 치료도 지금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 2월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 공부하던 21살 김모 씨도 이젠 집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응력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1, 2주 걸린다면 이 아이들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더 큰 문제는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겁니다. 자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사실 그 얼마 안 되는 시기가 지금 그냥 몇 달이 다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조합니다. 상시적으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필요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들이 원하는 여가라든지 교육, 그 밖에 일상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서 이들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사소한 일상도 소중해진 지금 발달 장애인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산길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앤 무장애길이 속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물론이고 임산부와 노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로 집에서 지내던 지체장애 1급 임이쁜 씨가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곧게 뻗은 메타세콰이어와 편백을 따라 실컷 산림욕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머리도 맑고 기분도 집에만 있다 나오니까 모든 것이 되게 좋은데요. 임 씨와 친구들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온 것은 무장애길 덕분입니다.
울퉁불퉁한 산길 위에 평탄한 데크를 계단 없이 설치해 장애인들이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해주셔서 이제 장애인들이 적응하기가 좀 쉽죠. 그렇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또 밀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무장애길 곳곳에는 책을 보는 것과 산림치유의 숲, 꽃밭 등 다양한 쉼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길은 경사도가 8도 이하로 설계돼 있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노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장애길은 현재 인천 지역에 모두 6개, 올해부터 해마다 2개씩 도심 산과 공원에 계속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용객이 500만 명 이상일 정도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굉장히 호응이 높은 공원 중에 하나고요. 천천히 가면 다 함께 갈 수 있다는 무장애 나눔길. 산림과 자연도 함께 나누는 장애인 복지의 작은 실천입니다. KBS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날이 흐려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낮 기온이 13.1도에 머물렀는데요. 이번 주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 낮 기온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에 머무르겠고요. 이후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봄 날씨보다는 좀 쌀쌀한 날씨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륙 곳곳에서는 아침마다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경기 동부와 충청 그리고 전북 동부 내륙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을 했는데요. 이 황사가 유입이 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는 내일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청주, 광주 7도, 대구 8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 청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겠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4, 5m로 거세게 일겠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강원 지역은 주말 동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KBS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